안녕하세요. 드럼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이제 슬슬 막바지로 접어들며 빅마우스에 대한 어그로를 막 뿌려대는 제작진. 저녁 8시에 성당에서 창호가 약속을 잡자마자 병실에 누워있던 제리는 뭔가 듬뿍 있다는 표정으로 약속 장소엔 내가 간다 라는 뉘앙스를 뿌렸고, 곧이어 어젯밤까지만 해도 못 볼 걸 봐서 기운이 쫙 빠져있던 현주인은 내가 언제 기운이 빠졌냐는 듯이 흑화 전용 풀 메이크업을 하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약속 장소엔 내가 간다는 듯한 어그로가 무색하게 정각 8시 창호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노박이었는데요. 노박 역시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늘 빅마우스 후보에 존재한 사람이었으니 과연 드디어 제작진은 찐마우스를 등장시킨 것일까요? 그럼 오늘도 역시나 11회를 보고 난 후 알아보는 아재의 빅마우스 분석. 아시다시피 뇌피셜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오니 가볍게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천교도소에 박윤갑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전직인 소장의 모습이 아닌 죄수의 모습으로 컴백했죠. 이미 빅마우스 조직원임이 밝혀진 그는 교도소로 복귀 후 빅마우스를 찾고 싶어하는 창호와 빅마우스를 찾아야만 하는 간수철에 의해 세상 둘도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요. 교도소로 돌아온 이후부터 드라마 막판 창호 옆에 붙어 앉기까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찰지게 얻어맞던지 지켜보는 내내 안쓰러울 지경이었는데요. 어쨌든 자신도 빅마우스 조직원이란 게 밝혀졌고 두들겨 팬다고 냅다 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박윤갑은 그동안 갈고 닦은 맷집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상한 건 박창호의 태도였습니다. 분명 자신의 조직에서 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들었으니 정체가 가장 궁금한 건 창호였을 텐데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급기야 자신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박창호. 결국 박윤갑은 창호에게 다가가 의도를 물었고 그가 자신에게 먼저 접근할 때까지 기다린 창호는 다가온 그에게 제2차 정상회담을 요청합니다. 창호가 제시한 일시는 당일 오후 8시 성당. 하지만 그 시각 최도와의 요청에 의해 호호 부부를 해칠 계획을 세운 간수철. 다행히 찐마우스는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창호의 안전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다시 공지하는데요. 과연 빅마우스는 최도와와 간수철의 계획을 어찌 알았을까요? 제 예상엔 아마도 최도와의 정체를 알게 된 빅마우스 쪽에서 그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심어놓은 게 아닌가 합니다. 두 사람의 통화에 즉각 반응한 빅마우스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저는 왠지 최도와가 통화 중일 때 등장한 사무실에 놓인 그림이 힌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큰 성이 그려진 그림에 가운데는 날아가는 새와 아래쪽에 그려진 작은 쥐구멍. 뭔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늘 그의 목소리를 훔쳐듣는 도청기가 사무실 안에 있다는 뜻 아닐까요? 또는 큰 성이 시청을 뜻한다면 거기에 뚫린 쥐구멍은 언제든 시청에 출입이 가능한 조직원이 있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발빠른 빅마우스 덕분에 안전해진 창호는 드디어 빅마우스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딩 맛집답게 기가 막힌 연출과 더불어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창호의 룸메이트 노박. 그렇다면 과연 돌고 돌아 만난 노박이 진짜 빅마우스의 리더가 맞을까요? 사실 드라마 초반부터 노박의 찐마우스 썰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노박이 가슴에 달고 있는 그의 수감번호는 1420, 이를 1420년 GTA로 해석하며 그가 빅마우스가 맞다는 해석도 있었고, 소통수단이 타로카드인 점이 그가 점을 잘 보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었죠. 또한 그는 교도소 내에서 입지가 두터우며 박윤갑과 바둑을 두는 등 조직원과 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창호가 교도소에 들어온 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박윤갑이 얘기한 빅마우스의 조건처럼 그도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나열해 놓고 보면 볼수록 확실히 노박은 빅마우스에 가깝긴 하네요. 하지만 고집이 무척 센 아재는 아직 장인 고기강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사실 노박이 빅마우스라면 교도소 안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밖으로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는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든 결정적 증거, 사무실 속 금품들입니다.
노박이 빅마우스의 리더로서 교도소 안에 상주해 있다 해도 빅마우스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긴 합니다. 충분히 교도소 안에서 박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노박이 박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든 건 아니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그건 바로 박창호의 사고가 계획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겁니다. 박창호는 블랙박스를 손에 쥔 뒤 3인방의 공범이 공지훈이라 생각하고 느닷없이 그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습니다. 이후 최도원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돌발 행동을 한 박창호를 교통사고로 위장, 교도소에 보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창호의 돌발 행동이 이 모든 일의 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창호의 사고는 최도와의 계획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이 만든 거죠. 그러니 그렇게 교도소에 가게 된 창호를 보호하기 위해 빅마우스로 만든 것도 우발적인 상황인 거죠. 하루 이틀 안에 벌어진 급박한 상황. 그런데 노박이 아무리 많은 조직원을 거느린 리더라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새 벌어진 이런 우발적인 상황에 창호의 사무실에 금괴까지 숨겨두며 그를 빅마우스로 꾸밀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한 가지 뿐입니다. 금괴는 원래부터 사무실에 있던 것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빅마우스는 급하게 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들어야 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금괴를 증거로 풀어 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많은 금품들을 사무실에 꾸준히 모을 수 있었던 건 역시나 고기강뿐이다. 창호를 살려야 하는 강력한 이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창호를 급하게 빅마우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창호의 장인 고기광. 저는 그래서 빅마우스의 리더가 복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자꾸 빅마우스가 교도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걸까 고민해 봤을 때 가장 쉬운 답이 하나인 거죠. 교도소 안을 관장하는 리더 1명, 교도소 밖을 관장하는 리더 1명, 2명의 리더가 존재한다. 혹은 진짜 리더는 따로 있고 2명의 간부, 오른팔, 왼팔이 존재한다. 오늘 드러난 빅마우스의 목적은 서 교수의 논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논문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목적이 논문인 이유는 그들이 모두 NK화학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알고 싶다는 이유에서일 듯한데요. 결국 이들이 쫓는 궁극적인 목표는 병의 실체. 당연히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구천병원과 교도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교도소 안과 밖에 각각의 리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봅니다.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구천시의 과거,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빅마우스 조직과 최도와 그리고 NR포럼의 3파전. 과연 11회 엔딩에 드러났듯 노박은 빅마우스의 리더가 맞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즈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